지난달 29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이 있었죠. 이날 의회 연설은 93년 이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시청자 수 중 가장 낮았고 반응도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백신 성과를 크게 강조하였고 직업 부양책, 무상교육, 의료비 부담 절감, 부자 증세, 동맹외교, 총기 규제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유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경제 부흥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미국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졌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재계와 1% 최상위 부자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할 때라며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미국 가족 계획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슈퍼리치들의 연방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고 연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20%에서 39.6%로 2배 가까이 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단기 이슈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슈퍼리치들의 세금을 걷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쓰겠다는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연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인데 100만 달러면 물론 큰 돈이지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구성원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큰 수익도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갈수록 계속 늘어날 거고요. 40%의 세금은 돈 있는 사람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라는 호재에도 인도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고점 부담 등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간 3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4% 하락한 33,874.85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2% 떨어진 4,181.17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85% 하락한 13,962.68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소식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주가가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죠. 중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1.1로 전달에 51.9보다 낮아졌고 이날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51.6에는 못 미쳤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건조한 회복 추세를 보였지만 인도와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세와 맞물려 코로나19 재확산은 조정의 빌미가 되었죠. 인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일 기준 지난 24시간 동안 38만 6,4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고 급기야 이제는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하루 확진자 수로는 최대 규모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최소 3,49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는 그야말로 생지옥인데요. 고령의 할아버지가 부인의 시신을 옮기다 힘에 부쳐 주저앉아 있는 사진을 보았는데 참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 인류가 역사에 기록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오는 5월 4일부터 인도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발표했고 입국 금지 조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인도주의적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 등 일부 개인들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매출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기대감에 4% 이상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크레딧 스위스는 이날 연말 목표치를 7%가량 올린 4,600으로 상향했고 이는 주가가 현 수준보다 10%가량 더 높아진 것입니다. UBS에서도 예상치를 계속 올리고 있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는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인들의 3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4.2% 늘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 증가보다 높았고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21.1%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현금 지급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도 확대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가격지수는 3월에는 전월 대비 0.5%가량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2.3%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3월에 전월 대비 0.4% 상승하고 전년 대비로는 1.8% 올랐죠. 물가 지표가 오름폭을 확대했지만 시장의 우려를 촉발할 수준은 아니었고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코스피 실적 추정치 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고, 이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S&P 500 IT 섹터 기업들은 80.7%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금융, 경기소비재, 소재, IT 섹터가 주도한 S&P 500 1분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43.1%로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28일 기준 1분기 실적을 제외한 코스피 59개사는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 예상치를 89.9% 상회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128.2%를 나타내고,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는 1분기 실적 발표 영향에 S&P 500과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 추정치는 3월 말 대비 각각 3.6%, 4.8% 상향했습니다. 양호한 실적 발표와 이익 추정치 상향은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 및 조정 시 복원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예상했습니다. 한편 오는 3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죠. 공매도 금지 직전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1강 공매도 대금은 각각 1조 원, 2천억 원으로 거래 대금의 8.4%, 4.3%를 차지했는데, 업계에선 공매도 재개가 지수 방향성보다 업종 수익률에 미칠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스피 200은 선 현물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코스닥 150의 선물 대비 현물은 고평가 폭이 크게 나타나서 과거 공매도 재개 이벤트가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 상대 수익률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무게중심은 공매도 재개 이벤트를 거쳐 점차 대형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고, 포트폴리오 내 대형주 비중을 확대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간 가격차를 활용한 투자 전략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찰리 먼거 형님이 이번엔 역겹다며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CNBC에 따르면 먼거 부회장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온라인 연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비트코인 성공이 싫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납치범이나 강탈범에게나 유용한 화폐, 난데없이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그 빌어먹을 신개발품은 역겹고 문명의 이익에도 반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진정한 야수의 심장 영역으로 들어간 듯 싶습니다. 현 시점 제 포트폴리오는 이런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인 시즌2가 종료되었다고 말씀드린 이후로 저점 매수로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이런 구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금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조만간 한국 시장과 비트코인도 세금을 부과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좀 유리하게 판단해 봐야겠죠. 그러면 오늘 이만 안녕!